자, 다음 우리 암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소방 관련 전기 설비 가지고 65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654페이지부터 뒤에 712페이지까지 거의 페이지 수로 하면 뭐 60페이지 이상, 이제 6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는 한 5점 정도, 평균 한 5점 정도, 5, 6점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예, 이 과목, 이 파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보통 그 부분이 한 90% 이상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옛날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시면은 이것도 옛날 문제지. 용어 쓰고 이런 거. 요즘에 뭐 용어 쓰고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냥 참고로 누전 차단기하고 누전 경보기는 다르죠. 누전 차단기는 우리가 전기 집에서 그 뚜껑이 집 열면은 전기 스위치 올리는, 그죠? 집에서 그거 차단기고, 누전 경보기는 뭡니까? ZCT, 그죠? 벨류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설 전류를 검출해서 수신부에 송신해서 경보 보내주는 설비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누전 차단기는 ELB고요. 누전 경보기는 ELD입니다. 그래서 차단기하고 경보기는 다른 거다. 보시고. 영상 벨류기는 뭐 ZCT. 자,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뭐 이런 걸 내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HFIX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여기 좀 최근에는 안 나오던데, 예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왔다가, 최근에는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한 7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안 나온 지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 절안 개폐기입니다. 자동 전환 개폐기도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 전기 내성 규정에서 자동 전환 개폐기라고 용어가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자동 절환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우리가 이제 상용 전원과 뭡니까? 비상 전원, 예비 전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절환 스위치 아닙니까? 자동으로. 그죠? 2번은 우리가 시퀀스 때 봤잖아요. 배선용 차단기 MC12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명칭 쓰는 거, 요거 하나 봐두시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이거 이제 자동 절환 개폐기를 설명한 겁니다. 앞에서 있었던 거 있죠. 예. 설명한 거고.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 4가지를 쓰라. 이거는 예전에는 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왔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게 많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 MC12는 뭐 부하 차단 능력이 우수하다, 신뢰성이 높다, 소형 경량 사용이 용이하다, 혈액 차단을 시켜 뭐 이런 게 특징이 있다. 뭐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퓨즈, 이거 우리 시퀀서 보면 퓨즈라고 있었잖아, 그죠? 우리가 보조회로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2개 달려 있었잖아, 그죠? 퓨즈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심벌 해가지고 이거 누전 경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두세요. 9번 문제는 좀 봐두세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배선용 차단기 심벌에서 기호가 의미하는 걸 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P는 P가 이제 극수거든요. 그래서 3극을 의미하고, 그리고 225AF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레임의 크기, 그 다음에 150A는 전격 전류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좀 봐두세요. 요거는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감시, 이것도 한 번 나온 겁니다. 감시 기능과 제어 기능이 있다. 감시 기능과 제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번도 10몇 년 전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3, 4년에 한 번씩 꼭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하고 다 있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찝찝해서. 이게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지만, 예전에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UPS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다음 11번 보시면, 이 11번은, 예. 이게 11번은 예전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근데 이 정도는 좀 해둬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출 문제가 10년 이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게 아니고 다 나왔던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봐야 돼요. UPS하고 CVCF 이런 거 있잖아요. 우정전 전원장치, 뭐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두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시려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 UPS란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면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에서 정류장치, 뭐 역변환 장치, 그죠? 이걸 뭐 경유시켜서 그 부하로 교류를 공급하고 AC로 220V를 공급하고 있다. 다시 정류장치 출력의 축전지를 접속하여 부동 동작시킴으로써 뭐 정전 시에는 이 정류지에서 인버터를 경유해서 계속 전력을 뭐 공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비상전원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상전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 우리가 비상방송이나 이런 데 축전지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소방서에서. 그리고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CVCF는 우리가 컨버터와 인버터를 합한 것이다. 예, 뭐 축전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구성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린하고는 안 나오니까 이게 명칭이 이거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혹시나 이게 10년이 넘었지만 이게 툭 나오면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 10년치를 딱 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치 딱 보는데 이게 딱 나오면 다 신출 문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좀 봐둬야 돼. 이것도 이제 위에 문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이거지, 핵심은. 이거 뭐 굉장히 잘 나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나온다,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13번부터. 자, 이거 우리가 이론 때 배웠잖아요. 부동 충전 방식. 제가 회복 충전, 부동 충전, 세류 충전 이 세 가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동 충전은 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거 제가 휴대폰 설명 드린 거 있잖아요. 이론에서. 그죠? 이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 용량 계산할 때, 그죠? 예. 계산할 때 0.8로 우리가 하는 거를 80%, 그러니까 이 축전지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용량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0.8분의 1을 계산하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 한다? 용량 저하율. 그죠? 보수율은 쓸 필요 없습니다. 용량 저하율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2번도 잘 나와. 공식. 그죠? 셀수가 뭐랬습니까? 건전지 한 개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쌓아놨더라 아닙니까? 우리가 저 수신기 열어보면, 유도등도 열어보면, 그러면 그 한 개가 한 셀이라. 한 개가. 그죠? 한 셀, 2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수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계산 문제로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세류는 얍삽하다. 자기 것만 하니까. 그리고 회복은 기능 회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는 규정 삭제 문제입니다. 제가 찝찝한 게 왜 규정 삭제된 문제를 넣어놨느냐. 웃긴 게 규정이 삭제돼서도 이 출제자가 모르는가 봐. 이게 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지금은 1.5 스퀘어를 쓰고, 그죠? 2.5 스퀘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1.6mm, 2mm 이렇게 썼거든요. 전선 규격을. 지금 이제 단면적으로 쓰는데, 그런데 이걸 최근에 또 내는 게야. 이 고집도 엄청나게 생기다. 지금 이거 자체를 규격으로 쓰지도 않는데, 규격품을, 전선은 단면적으로 다 규격 스퀘어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하면 또 달라지거든. 우리 전압 강화 공식에서 1000A 이 공식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단면적이 스퀘어로 나오면 이 수치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D로 나오면 이게 D거든요. D. 직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단면적이고 이거는 요거거든.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로 나오면 이거를 4분의 파이의 D제곱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5로 나왔으면 1.5mm로 나왔으면 1.5를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해가지고 파이 곱하고 나누기 4 해야 돼. 아니면 파이R 제곱하든지 반지름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내는 기라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러고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다. 진짜로. 이게 민원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게 되면은 출제자가 자기가 문제가 잘못 나왔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인정해보면 큰일 나쁘거든. 좀 아무래도 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1.5mm로 내가 내면은 4분의 8 D 제곱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건. 예. 지금 맞는 걸 내야지. 왜 지금 한 7, 8년 전에 바뀐 예? 규격을 지금 내냐고. 그럼 사람들이 전부 스퀘어로 풀다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문제에다 그걸 넣어놨어. 추가 문제 보면 그 전선 규격을 밀리로 해갖고 실제 나온 거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게 2번 연달아 나왔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울까 말까 하다가 혹시 나오면 어쩔까 싶어서 이것도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거든요. 옛날엔 법에 있었어. 근데 이 법이 삭제가 됐거든. 근데 실제 또 이렇게 합리화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축전지 설비에 점검기구 실제 이거 쓰거든. 이거 씁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어져도 이놈을 쓰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 법에 없어졌다고 그럼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냐? 아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 법에 없어도 이 문제가 삭제됐는데도 냈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못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찝찝해서. 이게 또 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 돼버린 게야.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거 법에도 없는 거를 왜 내놓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 이게 법이 아니고 실제 축전지 점검할 때 이거 썼는데 왜?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규정 삭제 문제라 해놓고, 일단 넣어놨긴 넣어놨어. 아,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쭉 자주 나오는 것만 한번 봅시다. 예, 이거는 제가 정오표에 올려놨거든요. 예, 해설을. 이게 이제 법하고 안 맞는 게 있어. 뭐냐면,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한 번 나왔고요. 여기서, 요게 있잖아요. 화재안전, 이거 F21 돼 있잖아요. 요게, CF21 1이 돼 있어. 그러니까 PF21인가?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가 오타입니다. 성능 기준에는 F21 돼 있거든요. 근데 F21이 맞아. 여기 보면 없어. 예. 뭐 없잖아. 뭐 CF21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못된 건데 오타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 보고 이거를 해놨다가 예. 그 기술 기준대로 해놨다가 성능 기준 이제 누가 확인해보고 카페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F 돼 있더라고. 이게 저도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넣었는데 이거는 정오표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도 예전에 3년에 한 번씩 꼭 나왔던 문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7점짜리 이게 원래 6점인가 7점짜리인가 그런데 이것도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한 12년 정도 됐을 거야. 이거는 이제 요거 복잡하지만 요거 1번부터 명칭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것도 만약에 나오면은 신출 문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12년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가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넣어놨어요. 이거는 명칭이다. 그 다음에 요 현상쓰라 이것도 한 번 나왔고, 트래킹에서 이거는 기술사 문제인데, 그 다음 봅시다. 2번의 간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파트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에 1번은, 이건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보지 마세요. 혹시나 싶어서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최고 허용 온도가 옛날에 있던 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는 있지만 신줄로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예. 이거는 진짜 시간 남는 분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 배선도 표시하는 거 필수입니다. 2번은. 그래서 이거는 이론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다.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네가닥 표시잖아, 그죠? 선이 네가닥 들어가 있고, HFIX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사 2.5 스퀘어. 그리고 22mm가 뭐예요? 20이 돼 있는 게 뭐예요? 전선관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금속관이잖아. 근데 짝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후광전선관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E는 접지잖아. 1.5 스퀘어 E 접지선. 그죠? 그렇게 하고 맞춰넣기 하면 돼. 그죠?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세 가닥, 네 가닥이에요. 세 가닥이네. 세 가닥. 요놈 세 가닥. 요거 후광전선관. 요거 접지선 한 가닥. 1.5 스퀘어. 이걸 적어서.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천장 은폐 배선이잖아. 적어놓고 끼야 맞추면 돼, 이거는.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밑에 이걸 아셔야 되지. 예. 전선관 뭐 굵기 이런 거는 뭐 다 알기고. 그리고 요거 전선관 재지. 아무것도 없으면 강제 전선관, 저 금속관이단 말이야. 근데 짝수로 돼 있으니까 요 위에 돼 있잖아요. 짝수는 후광, 홀수는 박광이단 말이에요. 예,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명칭은 이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해갖고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 요거는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예. 요것도 이제 요거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지만 이게 한 번 나오면 연달아 나올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기호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좀 풀어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후광전선관. 그죠? 호칭 표시 방법. 자, 후광전선관은 저 짝수로 표시하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의 표준기기는 3.6m고 합성수지관은 4m입니다. 그죠? 그리고 강제전선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 두께까지 알아두세요. 1.2mm.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짝수로 표시한다. 자, 1.2mm 나왔지, 이거. 이거는 봐두셔야 됩니다, 같이. 여기 좀 보면은 밑줄 돼 있잖아, 그죠? 요거, 요 부분은 K식 규정이 바뀌면서 2022년도에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밑줄은. 자, 그러니까 이음에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정제된 곳에 시설할 때는 0.5m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KC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성 규정 문제는 다 바뀌었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예전에는 우리가 내성 규정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딱 그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답만 외우면 됐는데,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다 보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놨지만 처음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우려먹거든요. 그 문제를. 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기출 문제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남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다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여기서부터는. 자, 11번부터는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금속관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박스가 전선관보다 클 때, 그죠? 와샤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링 리듀셔. 그죠? 그리고 뭐, 금속관 상호간의 커플링. 그리고 고정되어 있을 때 유니언 커플링 이거 두 개 비교해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노멀 밴드하고 유니버설 엘보 요거 비교해라 했지. 요거는 노출. 요거는 아무 말이 없을 때 쓰고 요 놈도 노출에 사용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로코너트 부싱은 우리가 도매 때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게 이제 링 리듀셔. 보조적으로. 이 로코너트만으로 고정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뭐고, 너무 구멍이 크니까. 이제 우리가 나사 박을 때 와샤를 하나 꼽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링 리듀셔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플링하고 유니언 커플링은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되어 없을 때, 이걸 구분해라 했지. 자,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그 해설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쭉 봐두시고요. 쭉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 용도, 이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재가 뭔지 명칭을 써라, 이렇게 주로 나오고,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라,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요것도 자주 나오지, 15번. 요거 보고 이제 명칭 써라. 요게 이제 노멀밴드 아닙니까? 그죠? 요거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노출 배관에서. 아까 유니버설 엘보 있었잖아. 그죠? 그런 형태로 나온다. 요거는 좀 봐두세요. 예, 요 금속관 부속 부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대체할 자재가 뭐냐? 유니버설 엘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봐야 돼. 이거 다 봐야 돼. 이거 시험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잘 나오는 겁니다. 부속품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말이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지. 부속품 써라. 그죠? 밑에는 가유전선관인데, 이 가유전선관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자, 보시면 이거 있죠. 세 가지. 요거는 제가 이론 때 스테레오틱 박스 커넥터가 뭐냐? 반대로 가유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하는 부속품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무조건 요 두 가지를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컨비네이션 커플링, 스프리트 커플링.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필히 이 문제는 푸셔야 된다. 또 이제 금속관 공사에 나왔지.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혼합 문제네. 그죠? 합성수지관 4m, 금속관 3.6m. 로코너트 이제 2개, 그리고 유니버설 엘보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만약에 K시 규정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제 1바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접지 방식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종별 접지에서 바뀌었는데, 이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K시 규정이 나오면 요게 한 3점이나 6점짜리로 처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 문제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문제는 기출 문제집이 없는 겁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봐두고 가야 돼. 21번 문제는요. 자,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것도 한 번 나온 거는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건 한 번 나왔고 거의 안 나온다 이런 거는요. 이번 시험에 거의 90% 이상이 안 나오고,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 나왔어. 요거지. 24번부터 핵심이다. 요게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24번부터. 그래서 이거 제가 이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전원은 이렇게 표시하고, 내압배선. 그리고 B금은 내열 배선으로 표시해라 돼 있죠. 감지기는 일반 배선 이렇게 이제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그죠? 메인 대가리 아닙니까? 수뇌부, 제어반, 수신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보낼 때, 전원이, 비상전원 뭡니까? 이거는 시꺼멓게 칠해야지. 그죠? 이렇게. 그리고 펌프도 제가 뭐랬어요? 펌프에 380V 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여기도 시꺼멓게 칠하고. 나머지는 B금 칠하면 돼. 그죠? 주의점. 기동장치 소화전압이 한 개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동장치는 온오프 방식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개니까 이거 두 줄을 끄면 안 돼요. 여기서 요렇게 보낼 때 요렇게 기동장치 보내고 요렇게 또 보내면 안 됩니다. 요거는 한 몸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건 한 몸이에요. 붙어 있는 거는 요거 두 개로 보내지 마세요. 소화전 함에 뭐하러 보냅니까? 배선이 없는데 일반 기계적 배관만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점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해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배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죠? 감지기 쪽으로 연결해 주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드선 이렇게 있지. 이렇게. 요거 이론 때 했으니까 넘어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이제 분말인데, 여기서, 그죠? 비상전원밖에 없죠. 제가 주의점이 뭐랬습니까? 위에도 해설이 나와 있던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자. 여기 지금 수계잖아. 그죠? 이게 수계.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수계 소화 설비에서, 그죠? 수계 소화 설비에서 상용 전원이 있으면, 이거는 B급이다. 이거는 법적에 내압배선이라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용 전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상용 전원이라고 그려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라? 이렇게 B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계만.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상용 전원이 안 나와요. 비상 전원만 나오지, 상용 전원은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 조금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분말. 이것도 이제 비상전원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전원만 뭡니까? 진하게 내압배선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B급 가면 되는데, 감지장치가 감지기 아닙니까? 여기는 일자로 가면 된다. 왜? 이렇게 일자 배선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도 주의점이 뭐랬습니까? 여기 한 몸입니다, 한 몸. 그죠? 우리 그때 저 강의할 때 솔레노이드하고 기동연기가 붙어 있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한 몸이니까 두 라인 보내면 안 돼요. 딱 한 라인만 보내세요. 그것만 주의하면 이거는 뭐 꿀 문제죠. 이것도 지금 비상전원에서만 시커멓게 가면 되죠. 내압에서. 그 감지장치는 일자. 자, 만약에 이게 없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점선은 설비 배관입니다. 파이프. 우리 전기 배선이 아니고 요거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배선이 여기 안 그려져 있어. 여기 없어. 이게 없으면 감지장치에 내열 배선 보내면 돼요. 예.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제업 안에서 수신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비상전원에서 이걸 다 보내놨더라고. 안 됩니다. 수뇌부는 어디다? 제어반입니다. 제어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때가 한 두 번 나온 겁니다. 두 번 나온 거. 삼로 결선입니다. 이건 뭐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다. 요거 내압배선, 뭐 내열배선 해가 요즘 이제 공사 방법이 이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 공사 방법. 내압배선 공사 방법과 내열배선 공사 방법. 이렇게 물어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두셔야 돼. 이거는, 이 정도는 해두셔야 된다. 이거는요,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문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압배선과 내열배선의 차이점은 전선이 아니고 공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F-IX 전선은 내압배선도 쓸 수 있고 내열배선에도 쓸 수 있지만, 그죠? 내화 배선을 할 때는 금속관이나 이종금속재 가요전선관이나 합성수지관에 수납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 깊이로 met을 해야지 그걸 내화 배선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열 배선은 금속관이나 금속재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케이블, 그냥 공사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돼. 요 밑에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내압배선 공사 방법. 이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 전선관, 이거 집어넣는 거 가로넣기, 그죠? 자, 25mm. 요거 좀 봐두셔야 되고, 29번. 그 다음에 30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제가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이 문구에 주어지고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다 외우세요. 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따로 있거든. 두 가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에, 자, 여기가 이제 전용 빗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방이고, 여기가 일반 전기 케이블이라고 봤을 때, 15cm 이상 이격시키든지, 아니면 격백을 설치해라. 이 격백을 설치할 때, 이 둘 중에 굵은 케이블 지름의 1.5배 이상 높이로 해라. 이 말입니다. 숫자로 외우면 쉽잖아. 15하고 그게 중간에 점만 찍으면 되니까. 쉬운데,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 요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파트, 같은 파트인데 조금 이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03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쭉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뭐 시험에 그 잘 안 나옵니다. 쭉 넘어가고, 이건 거의 막 십몇 년 동안 안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는 참고로 봐두시고. 요런 거, 요 정도는 좀 봐두셔야죠. 요 정도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누전경보기에서 봤잖아. 그죠? 지금 플러스로. 그죠? 우리 전파 정류회로 해가지고, 다이오드 이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요 놈이 뭡니까? 대가리. 그죠? 다이오드 대가리. 그죠? 대가리로 가야 되고,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 그죠? 자, 그래서 주의점은 이 점선 안에 뭘 집어넣어라? 네. 이어주라. 요거를. 네, 그거까지 마무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으면 되고. 자, 요거는 봐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지만,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가리를 그냥 위쪽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요거 출력 전압 파형까지 있잖아요. 요거 제가 이론 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출력 전압 파형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콘덴서가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파도, 그죠? 요거는 이제 산,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는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단상 반파 정류회로는 이렇게 중간에 산이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쉬워요. 0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그릴 때, 파이, 2파이, 3파이. 요거는 뭐 쉽잖아요. 그리고 산을 3개 그리고, 아니면 산을 요거는 2개만 그리고, 그죠? 아까는 파도하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숙지하면 된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전기 설비 기준에서. 여기 이제 다이오드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서 1 만들어라, 1. 그 다음에 2 만들어라, 3 만들어라. 그죠? 이런 거죠. 4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뭐 쭉 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고, 우리가 1번 숫자가 요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1번이. 요게, 잘 잡으세요. 요 놈이 요거 겁니다. 그죠? 요 놈이 요거 거고, F가 요거 거고, 그리고 요게 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입니다. 요 놈이 A예요. B, C, D, E, F,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체킹하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 만들 때, 요게 1이잖아. 그죠? 예. 그죠? 그럼 F하고 E에, 그죠? 다이오드 박아놨죠. 이렇게. E하고 F에 박아놨잖아. 그죠? 그럼 1이 완성된다, 숫자가. 그거예요. 딴 거 아니고. 그죠? 2는 요거 아닙니까? 2는. 2. 그죠? A, B, G, E, D. 그죠? 이렇게 박아 놓으면 돼. 요거 이제 다이오드 심는 거라. 8은 전부 다, 여기 8이잖아. 그죠? 전부 다 이제 박아 놓으면 되지. 8은 요거 다 박아 놓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리면 완성이 된다. 5점짜리 해가지고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계산 문제거든요. 설명만 복잡하지 한 번만 들으면은 이해된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 기준은 양이 방대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주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 나온다. 그래서 뭐 부동 충전 방식, 금속관 공사, 배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찍어준 문제 있거든요. 이제 그거 위주로만 좀 봐두시고.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봤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기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본인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써보고 어쨌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손에서 나옵니다. 손에서. 오래 앉아있고 엉덩이나 손에서 나오거든. 이게 자동으로 막 나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에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지금 이야기하라면 몰라. 근데 그거 컴퓨터 이거 키보드 눌리면은 손에서 딱딱딱 나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 계산 문제도 모두 굉장히 계산 문제가 양이 도면 다음으로 많아요. 양 자체가. 그래서 이걸 다 제가 이론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법적 기준 적용하는 거,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거 있거든. 그런 거 위주로만, 예, 제가 체킹하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